일로 오시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감을 넘어 직감까지 동원해서 범인을 잡는 육감 경찰입니다. 우리 강승구 경위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그 현재 경기 남부경찰청 기동단에서 기동대에서 근무를 하신다고요? 네네네.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동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기동대가 하는 일이 뭐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집회주의 근무에서 예.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국가 중요 행사 있으면 경호 경비도 하고 방범 순찰이라고 범죄 예방 근무도 네. 있고요. 실종자가 생기면 실종자 수색 근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집회 현장에 그 아까 있는다고 좀 얘기를 네. 하셨는데 아니 근데 이제 간혹은 이제 이 시위가 좀 격해지다 보면은 진짜 좀 긴장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뭐 거의 진짜 어쩔 때는 전쟁터 칼총만 없지만 전쟁터 같은 분위기도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진짜 그분들도 다치고 경찰관도 다치고 그러니까요. 네. 막 욕도 하시고 막 몸싸움도 막 심해지고 막 옷도 찢어지고 모자도 막 없어지고 막 시계도 막 떨어뜨리고 막 이런 경우도 막 있었거든요. 이제 시위가 이제 격해졌던 끝나고 게 나면.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뭐 이것저것 있으면은 경찰관들한테 이거 경찰 아실 것 같은데요 하면서 여기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흥분했을 때는 웬만하면 그렇죠. 그래도 딱 지나고 보면은 이거 저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름에 뭐 집회하고 있으면 땡볕에서 그분들 계속 앉아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들도 힘드시죠? 힘들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물도 이렇게 있으면 물 한 잔 드시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분들도 이제 나이대가 저희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뭐 우리 아들도 의경 출신인데 힘들겠다 이렇게 하는지 몰랐다. 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때문에 힘들지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요? 이게 또 울컥하네 또 그런 거 들으니까. 나름의 이 업무 하시는 데서 애환도 좀 많을 텐데 어떤 일들이 좀 있으세요? 또 현장 출동한 저희 경찰관 기동대 직원들은 대부분 이제 쉬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경찰 보죠. 버스. 경찰 버스가 대부분 경찰관 기동대들이 쉬는 장소군요. 쉬고 밥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먹고 또 쉬기도 하고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렇지. 왜요? 계속 버스에서 이렇게 좀 기다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대기를 좀. 네, 먹고 계속 앉아 있으니까 뭐 소화가 안 돼서 계속 왜냐면 앉아 그 이제 버스가 뭐 사실 이제 굉장히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뭐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기동대에서 근무하신 지 2년 정도 되셨고 이전에는 어디서 근무를 좀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112 종합상황실이라고 이게 112 신고 접수하는 곳에서 5년 정도. 경위님의 직감으로 범죄 현장을 좀 알아차린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낮에였는데 뭐 여자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다짜고짜 그냥 짜장면 두 그릇만 모텔로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저한테 걸려왔어요. 이거 저도 아는데 저도 알아요. 이거. 그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을 당하던 여성분. 그분을 저 구해내신 네, 거잖아요. 네네네. 네네. 실제 상황실 녹음 파일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그 육교 있는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집에 갔다 오세요.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모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모텔? 네, 그게 부근에 있는 건가요? 네. 여기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근데 들으면서도 이 정말 전화를 하신 그 이분께서도 정말 참 잘하신 네, 거잖아요. 네, 네. 그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를 하신 거니까. 근데 이거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오늘 이분이셨구나. 경위님이 이거 몰랐네요. 젊은 여자분들은 이렇게 장난 전화나 허위 전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못 누를 수도 없고 112 눌러야 이제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거니까. 네. 경찰에 전화한 것도 맞는데 짜장면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근데 처음엔 제가 좀 당황했죠.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도 좀 했고 근데
이게 시간을 좀 끌면은 좀 안 되니까 그분들이 불안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당사자분 같은 경우는 네. 그 짧은 시간 동안 좀 생각을 했죠. 점심 시간도 지난 시간이었고 장소가 모텔이다 보니까 두 그릇 달라고 그랬으니까 뭐 혹시라도 두 명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래서 혹시라도 남자친구한테 맞으셨는지 했더니 그분께서 뭐 풀이 죽은 목소리로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데이트 분명이구나. 그렇게 알았죠. 짜장면을 빨리 갖다 주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좀 신고자분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안도감을 좀 네, 주기 위해서. 좀 안도감을 주기 안심하시라고. 네. 신고 내용란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은 진짜 중국집 배달 온인 것처럼 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써놨죠.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들어갈 때도 정말 중국집에서 배달 온 것처럼 뚝뚝 두드리고 배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안에서 문 열어주고 들어갔더니 여자분이 조금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병원에 후송하고 남자는 이제 특수폭행으로 이제 체포했고. 참 정말.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그리고요, 1번 전화드리고요. 장난 전화하시면 벌금 무실 수도 있어요. 긴급신고 일일입니다. 신고하신 적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느 날 뭐 밤 새벽 한 4시 정도 했는데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잘못 누를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뭐 전화번호 보고 이렇게 누르는 시간인데 새벽 4시에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잘못 누르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시면 핸드폰을 한번 톡톡톡 두들겨 보시라. 화면 같은 데 이렇게 두드리면 소리가 소리 저한테 나죠. 들리거든요. 진짜로 톡톡톡 두드리시더라고요. 이거 좀 이상한데?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고 제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이거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뭐 거기 뭐 옆에 남자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조용히 얘기했더니 그냥 여자분이 이제 그때서 이제 좀 조금씩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처음 본 남자랑 같이 술 먹고 나 이 남자 집에 왔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좀 흐리시면서 막 못 하시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거 좀 감이 안 좋다. 새벽이고 그래서 좀 성폭력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분 위치를 좀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는데 또 핸드폰 위치도 주택가로 나와서 굉장히 좀 찾기가 어려운 어딘지를 딱 특정하기가 힘들었군요. 거기서 이제 이분을 가장 위치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생각해 본 게 화장실이 혹시 있는지 그 안에 화장실 창문 열어서 거기다가 뭐 휴지도 던지세요, 뭐 수건도 흔들어 보세요. 그래야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 좀 새벽이니까 보고 찾을 수 있으니까. 좀이라도 좀 찾기가 좀 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성폭력으로 와. 입건하게 됐었죠. 대단하시네요. 이게 접수 경찰관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신고자분들은 당황하고 그쵸. 그러면 자기 위치도 모르고 막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그러니까요. 이러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일 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도 이제 저희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저녁 한 8시쯤이었는데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막 남자와 여자분이 계속 말다툼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다툼만. 그냥 112만 눌러놓고 남자분랑 남자 여자분이 계속 막 말다툼만 막 싸움하시더라고요. 이게 부부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핸드폰 위치 확인해봤더니 뭐 산 쪽으로 나오고 그래서 산에서 혹시 뭐 말다툼하다가 112 누르기에는 좀 애매한 장소고 시간도 그렇고 그 신고자 핸드폰 위치 그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는 차 운행 중에 말다툼하다가 이렇게 싸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제가 이제 기회를 봐서 약간 좀 분위기 조금 잦아들었을 때 신고자분 그 남편분 모르게 자제분하고 자식들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말씀해 보세요. 그때서야 이제 그분이 나 지금 여기 고속도로인데 뭐 집에 가고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가정폭력인가 보다. 그럼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차가 계속 가는 중이잖아요.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경찰관이 이 차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차량으로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은 경찰에 신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다음 휴게소가 어디세요? 그랬더니
다음 휴게소가 어디고 한 몇 킬로 남았어. 그러길래 이제 제가 휴게소 갔으면 휴게소에서 차를 세워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여자 화장실이 제일 안전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맞죠, 남- 맞죠. 남자도 못 들어가잖아. 맞죠, 맞죠. 아, 그래서 이제 휴게소 들어가셔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최단 시간 동안 그 경찰관 출동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또 그 근처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분인가 5분 만에 가가지고 아, 이게 스쳐내로 진행이 되네. 네. 대단하시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럼요.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경위님께서 차분하게 신고자분들하고 맞춰줘야 돼요. 신고자분은 뭐 급해 죽겠는데 경찰관은 거기서 신고자분 조금만 차분하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신고자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좀 그렇죠. 맞춰줘야 돼요. 이게. 제가 한 건 아니었고요. 10살 손녀딸이 집에서 없어졌다고 이렇게 신고 전화가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네. 그리고 접수자가 이제 납치 의심으로 신고를 접수를 해서 뭐 형사들이랑 지구대 경찰들이랑 가가지고 주변에 확인하고 CCTV 확인했는데 정말로 어떤 모르는 할아버지가 데리고 가는 게 나온 거예요, CCTV에.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이제 정말 납치니까. 근데 거기가 주택가 밀집 지역이라 많은 경찰관들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간 관계상 이게 뭐 수색하고 탐문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빨리빨리 또 찾아야 되는데. 시간 싸움이니까. 진짜. 예. 상황실 경력만 10년 정도 되는 진짜 베테랑 분이 계셨는데 납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폭력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성폭력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SO 검색이라고 저희 경찰 시스템에 그 섹슈얼 어펜더라고 그 신고지 발생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성범죄 다 뜨는군요. 적발자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찾을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성폭력으로 검색 사건을 재접수해 가지고 봤더니 CCTV하고 인상 차이가 좀 비슷한 사람이 이제 딱 나온 거죠. 아, 성범죄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집으로 가가지고 문 부시고 들어가서 무사히 구조해야 된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SO 검색을 생각을 좀 더 늦게 했다 그러면 굉장히 사건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10살짜리 여자 아이였으니까. 경찰관 분들이나 우리 뭐 또 소방대원 분들께서도 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근데 진짜 당연한 일은 없어요. 많은 분들과 이 진짜 지금도 얘기 들었지만 이분들의 어떤 노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일상을 네, 맞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그러지 말고 항상 좀 기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또 감사를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접수를 잘못 받아서 뭐 이런 것보다는 그건 있었어요. 저 시골이었었어요. 여주인가 그쪽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도로에 고라니 같은 게 이제 그 로드킬 당하면 그게 도로 안에 있으면 경찰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출동을 시켰는데 출동했던 경찰관이 그때 그 고라니 치우다가 사망사고 당했어요. 그때 그때 진짜 울컥했어요. 그때는 뭐 제 잘못은 아닌데 저 때문에 사람이 그것도 직원인데 저 같은 동료인데 그런 분이 고라니 치우다가 뭐 큰 사건을 한 것도 아니고 도로변에 고라니 치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 났다고 그때는 좀 보내지 말았어야 되나 그런 후회도 들고 좀 그때는 좀 그랬어요. 나 때문에란 죄책감. 연세도 많으셨는데 좀 그랬어요. 후회라기보다도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신고자들도 뭐 사건이 잘 해결됐으면 참 좋은 거고 출동했던 경찰관들도 안 다치고 무사하게 잘 사건 마무리 치면 참 좋죠. 요즘은 장난 전화가 많이 좀 없어진 걸로 좀 아는데 이게 좀 그래도 아직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난 전화는 진짜 많이 줄었고요. 왜냐면 요즘 벌금을 좀 처벌을 하다 보니까 맞아, 그렇게 해야 돼요. 벌금이나 뭐 허위 신고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좀 황당한 신고들은 아직도 있어요. 어떤 신고들이 있습니까? 어떤 거냐면 뭐 공중 화장실인데 휴지가 없으니까 휴지 갖다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 너무 화난다. 공중 화장실이면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 쓰는 곳인데 왜 휴지가 없어? 뭐 경찰이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나 진짜 너무 뭐야? 참 진짜 어떻게 또 이렇게 친절히 또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고 끊어볼 수가 없고 신고자분 죄송한데요. 뭐 112는 긴급 범죄 신고센터라서 차마 이렇게 출동해서 도와드릴 수는 없고요. 근처에 있는 편의점 가셔서 휴지 사셔서 이게 얼마나 에너지 낭비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술에 많이 취하신 분인데 자기가 납치됐다는 거예요. 뭐 남자 2명이 저를 태우고 막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네. 근데 주변에서는 여기 목소리가 들려요. 납치됐을 때 뭐 그런 소리는 아닌데 뭐 옆에 주변 소리에서 목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들려요. 근데 이분은 계속 막 자기 납치됐다고 좀 있으니까 이제 옆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저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경찰관이더라고요. 아 이분 지금 술이 만취해가지고 뭐 집에 가서 집에 지금 데려다주고 있는데 자기 납치됐다고 계속 우기고 있다고. 좀 있으면 또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막.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정말 왜 이제 그러십니까? 완전히 인사불성 되시는 분들. 아니 좀 경찰이 되고 나서 생긴 버릇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한 곳에 오래 근무했던 곳이 이제 상황실이다 보니까 상황실에서는 이제 신고자분 위치 같은 거 파악할 때 주변에 뭐 건물이 뭔지 지형지물, 네. 뭐 간판이 뭐가 보이는지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서 간판이 뭐가 있는지 요즘 아파트 같은 뭐 영어로 많이 써놓잖아요. 그거는 좀 막 옛날에 뭐 단순했는데 요즘 그렇죠. 뭐 예. 맞아요. 뭐 무슨 빌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음식점 같은 경우도 막 긴 거 있잖아요. 뭐 5분에 닭인데 뭐 줄여서 막 얘기를 한다든가. 네,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세호 씨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시 무슨 동에 가족인데요. 네. 남자 2명이 싸워요. 가족? 네. 가족이 어딜까요? 가족? 그거 족발집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네. 가장 있는 맞아. 가장 맛있는 족발. 이거 이게 신고자분들이 또 그런 걸 알아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몰랐던 건데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저도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막 가족이요? 가족끼리 싸운다는 건가요? 막 이랬더니 아니요. 가장 있는 족발이요. 막 이러더라고요. 거의 가족을 헷갈리네. 이거는. 그러네. 그런 걸 또 알아야 되는구나. 네. 아니 평소에도 약간 그 직감이나 이런 게 좀 좋으십니까? 평소에 그렇게 뭐 평소에는 그 직감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평소 이렇게 가정생활 하면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와이프에 대한 거는 직감이 좀 안 좋아요. 둔하세요? 네. 이게 화난 건지. 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싶으십니까? 늦었어요. 늦었어. 이거 지금 유키스? 예스. 예스! 제 6의 감각인 이것은 그리스어로 먼 거리의 느낌이라는 뜻의 불가사의한 현상을 말합니다. 1882년 영국의 심리학자 마이어스에 의해 처음 알려진 이것은 말이나 몸짓, 표정 등의 감각을 통하지 않고도 타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초능력을 말하는데요. 과학 수사가 발달하기 전 범죄 수사에 활용되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텔레파시? 자, 텔레파시. 저 맞았지? 텔레파시. 정답입니다. 텔레파시. 텔레파시. 직감으로 뒤에 분을 맞추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같아요? 맞추실 것 같아요. 맞추실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주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등산객을 지키는 북한산의 산신령이십니다. 서울 119 특수구조단 북한산 산악구조대 김진선 소방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북한산이면 바로 요 근처 아닙니까? 저 뒤쪽에 보이는 게 북한산 아닙니까? 어떤 게 북한산입니까? 정확하게. 저게 북한산이죠? 네, 저쪽 있죠. 서울의 제일 높은 산이 북한산 백운대라고 해서 네네네네. 836m. 아, 그래요? 네. 저게 저 인수봉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저 근처에 학교를 왜냐면 저희 교가에 저 인수봉이 나와요. 예, 인수봉 맑은 정기서린 언덕에 항상 지영이 나오죠. 지영 이름이. 나와요. 어디에 자리 잡은? 제 아마- 남산위에 자리 잡은 서울의 나오죠. 예. 그렇죠.
서울 예전 안 나오셨잖아요. 아, 근데 저 예전에 가고 싶어서 그 교가를 아, 교가를 부르면 갈 수도 있다고 해서 남산 위에 자리 잡은 서울의 정에 그리고 예원예술대학교로 갔습니다. 이게 사실 이 북한산이 저기 보기도 그렇지만 상당히 산이 험주네요. 북한산 같은 경우는 암벽지대가 많고 바위면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라서 많이 위험한 편입니다. 근데 저 아까부터 보이는 저 가방은 뭡니까? 제가 현장에서 쓰는 배낭인데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들고 가볼게요. 오, 자. 실제 현장에서 쓰는 배낭은 아니에요. 출동 나갈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비슷한 아니 근데 야, 이거 우와, 장난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와, 근데 이거를 메고 산으로 형, 장난 아니에요. 그, 와, 야, 이거를 메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다 아니라서 더 들어가야 이게- 되는데 야, 이게 한 몇 킬로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10kg 초반대 되는 것 같아요. 풀 장비로 들어가면 15kg까지 들어가고 근데 이 15킬로짜리를 메고 거기로 올라가신다고요? 예, 다 똑같이 전 대원이 같이. 무게가 자기 백에 한 10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기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어디다 자기 백을 비교해. 예를 들면 내용물 좀 보여드릴까요? 네네. 이건 뭐 딱 봐도 아시다시피 이게 헬멧. 안전 헬멧. 예. 이것도 다 저희가 개인별로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사인도 있네요. 제가 했습니다. 아, 진짜 맞아. 아. 뭐 예, 하네스라고 하는데 예. 안전벨트라고 안전벨트. 하고요. 예. 예, 탐조등이라고 해서 예. 불빛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예, 이거는 응급처치용 비상백. 비상백. 이제 로프죠. 이게 무게가 엄청나구나. 이게 이제 60m 길이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렇게 구비를 하고 다니는 거죠. 야, 이게 무게가. 와. 이걸 빼도 뭐 무게감이 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장비가. 저희는 지금 저희 출동 차량에 있는 장비는 7개가 돼요, 배낭이. 근데 거기에 이제 산악용 들 것을 조립할 수 있는 그 배낭 2개, 응급조치용 배낭, 헬기 배낭, 업기 벨트 배낭, 그다음에 구급 배낭 뭐 이렇게.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소방관님은 어떻게 좀 정상까지 한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요? 100군데를 목표로 하면 보통 사람들은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죠. 근데 저희는 현장까지 가는데 40분. 와. 대로. 좀 약간 좀 진짜로 그 진짜 경사가 진 곳인데 네. 그걸 쉬면 안 돼요. 저희는 보는 눈도 있고 저희 무슨 산악구조 진짜로 눈이 있구나. 산악구조대가 오케이. 출동 나가는데 쉬면 그럼 안 돼요.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산악구조대인데 올라가면서 아우, 야, 이거 올라가면 힘들냐, 이건 안 되잖아요. 계속 올라가면 뛰는 건 아닙니다. 절대 뛰지 않고요. 뭔지 알겠어요. 이거 속보라고 하죠. 빠른 걸음으로 계속 올라가는. 이게 왜냐하면은 그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 지금 이게 하체가 산을 계속 오르내리시고 체력 아, 단련하시니까 와. 그러니까 하루에 이게 산을 몇 번 오르내리시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출동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매번 산을 갑니다. 가서서 뭘? 훈련도 하고 운동도 하고 순찰도 가고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희는. 아니 그 산악구조대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소방 공무원이 된 지 16년 차고요. 그리고 산악구조대 근무는 이제 6년이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일선 소방서 구조대에서 구정부도 하시고. 네, 했었고요. 예. 어떻게 16년 동안 뭐 이 부서 저 부서 있었지만 어디가 좀 제일 잘 맞으세요? 산악구조대가 제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몸이 최적의 상태예요. 지금이요? 그 전보다. 예. 아마 관리를 해서 그럴지 모르는데 안 힘든 부서가 어디 있겠냐마는 산악구조대가 정말 힘들다라고 저는 진짜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막 다치신 분들을 이제 모시고 내려와야 되고 왜냐면 하는데 전체적으로 힘이 진짜 진짜, 예.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체력이. 왜냐면 내리막에 막 그냥 내리막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비탈길에 비탈길에 막.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 몸도 거기에 맞춰진 것 같기도 하고. 100kg 되시는 분들도 저희 간혹 2명이서 이제 들 것으로 해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내려간 적이 있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지금 입술도 보니까 입술이 많이 터지셨어요. 왜 좀 많이 요즘 가을철이잖아요. 그래서 출동이 좀 많이 있고 또 야간에도 생각보다 출동이 많이 해서 구조 출동.
어디야 위치가? 윤승호! 거동하기가 어렵다고요? 다른 데 다치신 데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저희가 또 연락하면 전화 받을 수 있게 다른 데 전화하지 마시고요. 계절적으로 봤을 때 언제가 좀 제일 바쁜 계절입니까? 비율로 따지면 이제 봄, 가을이죠. 아무래도 산행하기 제일 좋은. 네, 산행이 너무 좋으니까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저희가 출동 나가면 대부분 다 실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한 사고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사진 찍을 때 계곡이나 풀숲에서 찍는 것보다는 정상에서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정상에서 이제 다 올라왔어요. 동호회 길에 가서 사진 찍어줄게. 그래서 유렉스 내가 사진 찍어줄게 이렇게 하다가 추락했어요. 사진 찍어주다가. 좀 더 이쁘게 찍으려고 좀 뒤에 가서 왜냐면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담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앵글이 안 이게 들어오잖아요. 앵글 안 들어오니까 네. 뒤로 하시다가. 뒤로 하다가 근데 바로 여기 낭떠러지는데 돌아왔어요?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냥 돌아가. 그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신 수습을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다쳤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가서 약간 안타깝지만 이제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저희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무조건 빨리 가죠. 그래도 미칠 것 같아요, 진짜. 가는데 그 평소 때보다 빠른 속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제 페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엎고엎질 나오고 막 이제 그럴 정도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막 네 발로 올라갈 때도 있죠. 저희는 포기 않고 그래 가죠. 무조건. 저희가 슈퍼맨이었으면 살릴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에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지금 남들보다 빨리 가긴 했는데 이거보다 1분이든 25분이든 더 빨리 갔었으면 이 사람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산악 구조대라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구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9월 장마가 끝 무렵이었는데 네.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낙뢰 사고가 발생했어요. 낙뢰가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신고한 본인이 낙뢰 사고를 당하신 본인인데 통화가 가능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리 쪽에는 그 낙뢰가 지나간 흔적이 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와.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번개가 그냥 뭐 뭔가 그런 거를 번개에 직접 맞지 않으시고 물이 흐르잖아요. 그 물을 타고 그 번개가.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번개를 맞았으면 거의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 확률이 없고요. 없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흐르는 물에 가시다가. 근데 이제 그분도 다 다리로 이렇게 통해서 나갔어요.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면 여전히, 올라가면 네. 이제 다행이었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가 많이 오면 헬기가 못 떠요. 그래서 헬기가 못 뜰 걸 가정하에 들 것도 가져가고 제가 업을 수 있는 장비도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갔고 근데 현장 갔는데 50대 부부하고 20대 학생이 있었어요. 네. 세 명 다 낙뢰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세 명 다요. 근데 그거를 미처 그 신고하신 분이 그것도 생각 못 하셨고 저희는 이제 당황했죠. 한 분만 구조할 수 있는 걸 가져갔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 헬기 빨리 부르자. 음. 어떻게 해서 처치해야 되니까 해서 헬기 불렀는데 헬기가 왔다가 이제 항공대원이 내려왔어요.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 제가 느끼기엔 우박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희도 대원도 너무 춥고 저체온증도 있고 그 환자분도 그렇고 여기서 너무 시간 끌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 큰일 난다. 그리고 저쪽에서 계속 천둥이 치는 거예요. 이게 천둥이 저한테 계속 올까 봐. 그래서 불안하고 저도 무서웠어요 사실. 대원들과 같이 들 것으로 하고 제가 20대 학생을 제가 업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등산 세트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을 메고 그래서 이제 계속 내려갔죠. 3시간 동안. 3시간을요? 네. 왜냐면 비가 오고 와, 근데 미끄럽고. 세 시간. 거기가 그나마 제일 가까운 곳을 가는 게 3시간 코스예요. 야, 가시면서 계속 두 분이 대화를 하시면서 갔어요. 네. 뭐 학생이고 뭐 군대 얘기도 하고 운동 얘기도 하면서 힘들어요. 서로 힘드니까
얘기를 하면 시간을 약간 그를 좀 망각할 수 그 있어요. 이런 그 어려움과 고통을 조금 잊을 수 예.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를 좀 하셨군요. 다른 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내려올 경우가 있으면 항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업고 내려오면서도 쉬는데 앉아서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포기할까 봐, 퍼질까 봐. 그래서 엉거주춤 자세로 서 있어 쉬고 다시 이제 숨 고르고 또 이동하고 계속 상태 물어봐야 되고 물어보다 괜찮으면 이제 또 다른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는데 제가 이제 양내 사고가 좀 큰 사고라서 이제 그 이후에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근데 혹시 내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물어보니까 이름을 알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그때 제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에 그 이름이 저희가 이제 써져 있어갖고 그 이름을 기억해서 말씀드렸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한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그 사람 3분을 다 구조했다는 걸. 이게 좀 일하시면서 좀 허탈했던 순간들도 좀 있으시다 그래요. 벌이 좀 사람들이 많이 쏘이잖아요. 쏘이죠. 신고를 받았을 때 이분이 호흡곤란이 왔대요. 벌이 쏘이셨는데 예. 현장 가니까 이제 와 누구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계셨는데 사태의 위험성을 인지했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구급대원들도 같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치하기 또 수월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방에서 처치할 수 있는 처치 다 해드렸어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이제 헬기도 왔고 헬기 이송할 무렵에는 정신이 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치료 잘 받으시라고 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2주인가 3주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 누군데 그 등산 시트 비싼 건데 없어졌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일단 감사합니다가 우선 아닙니까? 등산 스틱을 물어보더라도 일단은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원래대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우선이지 어떻게 등산 스틱을 그래서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뭐지? 하다가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이 있어서 보다가 거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드려서 그거 우리가 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그냥 알았다고 그냥 끌어버렸는데. 아니 본인 생명을 구했는데 어떻게 고맙다는 얘기 없이 등산 스틱을 찾습니까? 산지 얼마 안 됐다고. 선생님! 선생님! 정말 누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아 열받아 지금. 그분이 만약에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면 본인인 줄 모르고 같이 욕하고 계실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게 근무 시간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이제 뭐 교대 근무라서 이제 오늘은 뭐 주간, 내일은 당번이라고 하는데 당번은 24시간 근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저 소방장님께서는 어떤 근무를 제일 선호하세요? 저는 사실 사무직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저 갑자기 본심이 나와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었는데, 예, 알겠어요. 이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깔끔하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네. 가끔 이렇게 그냥 스튜디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상반신만 나와가지고, 네. 자, 보시죠. 네, 이거 보시죠. 참 부러울 때 있어요. 저는 사실 좀 약간 지구력이 떨어지는 스타일이라서 산도 약간 지구력이 필요하잖아요. 있어야죠. 좀 어떻게 해야지 좀 산에 흥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소방관? 우선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둘레길 위주로 한번 산책을 해보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여자친구랑. 사귀는 이성 친구가 산을 좋아하면은 그러면 이제 예. 네, 통합니다 이제. 그리고 네. 더 친밀감을 더 느낄 수 있고 같이 땀 흘리다 보면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갑자기 소방장님 갑자기 스킨십은 무슨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지금의 아내 되시는 분하고 산에서 만나셨어요? 같은 제가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춤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무슨 춤동호회? 스윙 댄스라고. 스윙 댄스. 댄스. 빠바바 박진영 씨가 하는 그 동아리를 하시다가 거기서 만났는데 같이 산을 계속 가셨어요.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다. 소방관이 된 이유는 혹시 예. 좀 구구절절한데 저 같은 경우는 가족사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집안이 좀 안 좋았는데 형이 이제 가장 역할을 했어요. 네. 그래서 형도 남자답고 운동도 잘하고 뭐 해병대나 뭐 특전사 같은 데 가고 싶어 했는데 집안 형평성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군 대체복무를 방위산업체라고 네, 대체복무. 그 예. 당시에 대체복무를 했고 그 와중에 저도 이제 그거를 보다 보니까 이거를 형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군대를 가고 군대 가면 동시에 이제 소방관을 제가 준비했어요.
집안 환경이 또 조금 이렇게 넉넉지 않다 네, 보니까 그렇죠. 예. 형님도 그렇고 내가 좀 집안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좀 찾다가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특전사 네, 출신이십니까? 특전사였어요. 어. 저희 형 같은 경우도 직장 동료 만나면 우리 네, 형이 좀 저를 좀 자랑스러워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한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형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형이 너 얘기 많이 했다. 항상 하더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소방관에 대한 오해가 좀 있을까요? SNS나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 저희 소방관들이 이렇게 화재 진압하고 이런 자리에서 컵라면을 먹는다면 이렇게 나와요. 좀 이게 거기 항상 나와요. 긴 시간 동안 화재 진압을 하시고 고단하시고 힘든데 이제 그 시간을 내서 이제 컵라면을 네. 드시는 모습이 근데 고생하시고 난 왜 이후에- 자꾸 나오는지 저는 싫어요. 왜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예산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고 장비도 있고 그 복지도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불쌍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셨으면 그래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해요. 저희도 잘하고 불쌍하지도 않고 약간 뭐 얘기하면 물론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너무 고단하고 고되고 힘든 일을 하시는 건 그거 맞으나 알아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걱정하실 만큼 그렇게 안 되지 않으니까 불쌍하다 내지는 안 됐다 가볍게 여기는 거는 조금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유키스 예스. 예스. 좋습니다. 이것은 폭약을 터뜨릴 때 불을 붙이는 선을 말하는데요. 오늘날 사건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흔히 화재 현장 감식 후 발화 원인이 이것 역할을 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도화선? 도화선. 정답은요? 자, 도화선 정답입니다. 예! 야! 자,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받는 거예요? 그럼요. 상관들 노래 하나 틀어드리거든요. 노래. 왜요? 네. 저요? 네. 갑자기 생각나네. 그 박진영 씨의 그 스윙 베베. 예. 근데 기억이 안 나서. 그거 틀어드린다고요. 지금요? 예.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갑자기 그래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뭐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틀어드리고 인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야. 감사합니다. 지금